이번에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 중에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아따. 이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몇 날 며칠 떠들었던 거거든. 지긋지긋하게 떠들었어요. 양 변호사님이랑 그때는 우리만 저랑. 떠들었어. 우리가 그때 떠들었던 게 다 사실이야. 팩트. 그때는 우리가 잡혀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떠들었거든. 아니 나는 법무법인 정리하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신학님 씨라고 언론노조위원장 했던 사람. 그 양반을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 씨가 만나. 그때 말한 내용이 뭐냐면 대장동은 사업이 크게 나눠서 세 기간이 있어요. 2기, 3기. 초기, 중기, 그리고 김만배 씨가 했던 마지막 스테이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에서는 민간 사업자라고 해서 이강길 씨라고. 사업 자금을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로커 조우용이라고 하는 사람 조우형. 내세워가지고 10억을 뽀찌를 주고 불법 대출을 땡긴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중수부가 캐치를 했어. 당연히 조우용 걸렸어. 출국 금지가 됐어. 그러자 당시 법조 기자였던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했죠. 변호사비가 1억 6천이야. 마법이 일어나요. 그래서 출국 금지가 됐던 조우영은 수사받으러 갔더니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가래. 나중에 이강길 씨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길 나 조우영한테 돈 준 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건 빼고 적어라. 라고 했다고 완전 봐준 거지. 근데 그 수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대검 중수부의 윤석열 검사였다. 중수이과장. 중수이과장. 네. 이 얘기를 대선 직전에 한 거예요. 기성매체에서는 그 얘기를 못했고 뉴스타파가 이거 보도를 했고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실었어요. 인터뷰를 실었어요. 김만배 신학님 인터뷰를. 그랬다가 뉴스타파가 뉴스타파가 압수수색을 당하죠. 1년 6개월 있다. 이게 중요해. 인터뷰를 싣고 바로 압수수색을 당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당선되고도 한참 있다가 1년 6개월 후에 인터뷰를 싣는 뉴스타파 기자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걸 찍어놓은 영화가 압수수색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이라는 다큐멘터리. 그거는 안 봐도 되고요. 네, 나름 재밌어요, 그 영화도. 청문회에서 이 타임라인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이 타임라인. 2022년 3월 대선 직전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관해서 공익적인 보도를 한 두 기자에 대해 2023년 9월 1일 검찰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김만배 기획 신학님 실행 허위 인터뷰라는 보도를 냈고요. 9월 4일 이동관 엄중 조치를 하겠다. 9월 5일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 9월 5일 권성동 선거 공작이다. 한동훈 장관 책임을 물을 것. 9월 7일 강백신 팀장으로 한 10여 명의 검사들로 구성을 하고 9월 12일 방심위에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9월 14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 봉죽 압수수색을 합니다. 9월 19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9월 21일 체포동의안의 의결까지 정신없이 몰아쳤는데요. 이렇게 난리를 쳤던 대상 보도는 김만배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건 맞지요? 네, 맞습니다. 2주 만에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벌어지는 거예요. 윤석열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허위 보도를 한 정치 공작이다. 그런데 이 프레임은 재판 첫날부터 다 깨져요. 왜냐면은 재판장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알려면 그러면 그때 윤석열이 조우용을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그거부터 따져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의도하고는 완전히 엇나간 거죠. 그래서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따지기 시작했다고. 그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강길 씨가 나 돈 줬는데 이거 어떡하냐요. 그건 빼. 라고 했던 증언이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도 들어봅시다. 영상. 재판부에서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 당시에 과연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봐줬느냐, 조우용에 대한 사건을 봐줬느냐가 핵심이라고 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라인인데요. 윤석열이 중수이과장으로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이가 조우용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조우용을 불러서 커피 한 잔 타줬다는 그것이 2011년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대가로 박영수는 조우용으로부터 1억 6천만 원 받게 됩니다. 조우영 씨가 본인의 범죄 4건에 대해서 자백했다는 진술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자,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에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불법 대출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예보가 대검 중수부에 보낸 거 아닙니까?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대출은 PF 대출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2011년 4월에 예보가 부동산 PF 대출이 맞다라고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심지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한
하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장을 거듭 요청을 하죠. 이광길 씨 초기 민간 사업자도 법정에서 차 한잔 마시고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철수 씨라고 조우영 사촌 형인데요. 첫 번째 조사를 받고 조우영이 패닉 상태로 왔는데 두 번째 조사를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왔다. 부산 저축은행에서도 이거 불법 대출이야 했고 예금보험공사도 수사 요청했는데 그런데 수사가 안 됐다. 윤석열이 조우영을 봐준 것이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때 이제 한번 물타기를 했던 게 윤석열은 커피를 타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들도 다 거짓말이다. 박길배가 타줬어요. 박길배 검사가. 그 밑에서 찾았어. 박길배 검사가 타줬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거짓말인 양 몰아갔어요. 윤석열이 커피 타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응. 그런 일이 없었어. 그 그렇게 밑에서 얘기해요. 찾았다니까 밑에서. 박길배 검사네. 이름 얘기하잖아. 몇 년 전에 했는데도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자, 근데 왜 1년 6개월이냐 들어봅시다. 그 대신에 특별수사팀은 이재명 구속시키기 위한 경로로서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23년 1월 달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됩니다.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대장동 사건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 공산당 프레임을 김만배와 당신이 만들어서 유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을 실패하자 비판 언론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조작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나흘 뒤에 이재명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였다.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입니다. 이 보도 내용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짜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재명 부속시키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1차 시도에 실패했잖아요. 그러자 2차 기획이 들어간 거야. 조작 보도를 이재명이 시켜서 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만들고. 근데 이제 아무리 지어도 이재명은 안 나오고 윤석열이 계속 나오는 거지. 이 사건을 수사한 게 누구냐? 강백신 검사. 또 하나, 저기 난 검사를 한 15년 했습니까?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넘었죠.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도, 고발도, 진정도, 투소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데 이렇게 명예훼손 사건을 검사가 직접 나서서 수사한 적이 증인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에서 증인이 수사한 적 있어? 이거 말고? 저는 수사 오래 했습니다. 나 검사 생활에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 고발, 진정, 투서, 처벌에다 의사표시하는데 스스로 나서서 나 수사한 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수사했단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윤석열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검찰 조직이 흥신소로 전락했어. 윤석열의 하차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왜 이런 수사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의 염달을 위해서,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서 충실하게 하였을 검찰 조직을 상납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게 선배 검사니까 할 수 있는 드립이야. 바로 직계 선배니까 니네 왜 그래? 이 사건이 201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쟁점은 두 개예요. 하나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이 조우영을 봐줬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은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왔어도 나 이 사람 처벌 원치 않아요. 그러면 사건을 중단해야 되는 그렇지. 사건이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검찰 조직이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고소, 고발, 진정, 투서 하나도 처벌, 없었어.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검찰이 먼저 나가서 했다는 말이야. 법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원했느냐 이거를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증인 채택을 했는데 윤석열이 안 나오고 있어요.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렇지. 양무남 의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거 윤석열이 고소고발, 진정투소, 처벌 의사 밝힌 적이 없는데 왜 니네가 이거 했어? 수사가 시작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치 공작인 거 이게. 처음에 고발되고 했을 때도 윤석열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드러날 텐데 이걸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이걸 끌고 갈 건가? 전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거든요. 정말. 2011년으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그렇죠. 조우영이 분명히 브로커였는데 그거를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를 어떻게 덮지? 의문을 가졌는데. 그래서 공소장이 어사무사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야 뭐가 허위 사실인지 정확하게 좀 그러니까. 공소장을 맞아, 제대로 맞아. 써봐 혼냈어요. 그래서 공소장을 몇 번이나 고쳐. 네. 정말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재명 대표를
여기다가 어떻게든 끼워 넣어서 이건 이재명 사실- 잡으려고 한 거니까. 야, 이거는 진짜 정치 조작 검사만 할 수 있는 짓이다. 조우영이 무혐의로 전부 다 나왔잖아요.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구속돼서 실형받았어요. 같은 앞에를 실형 사건으로. 받았어요. 이게 검찰이 뭐야 이게. 윤석열 때는 조용을 풀어줬죠.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4년 있다가는 수원지검에서는 이걸 잡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검사들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만들려고 했나? 라고 하는 검사들의 개입이 두 번째 의혹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지검이 민간 사업자를 막 조져요. 결국 민간 사업자가 포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바뀌어요. 마지막 주인이 바뀐 게 김만배예요. 이것도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주인이 바뀌어가는 과정도. 그 김만배가 원래 법조기자 출신이고 법조 인맥이 굉장히 크죠.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준 사람도 김만배니까. 마지막 주인이 어떻게 김만배가 됐을까 그러니까. 하는 것도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50억 클럽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 김만배 씨 누나가 우연히 샀다는 거 아니야? 우연히? 현금으로. 우연히 현금으로 연희동에서. 근데 어제 청문회에서 그거는 박영수 변호사가 연결해 줬다. 우연히 산 게 아니고. 당연히 우연히 샀겠어, 씨발. 그때는 우연히 샀다고 그랬어 우연히. 서울에 집이 지금 몇 개인데 우연일 수 없다고 여기서 한참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게 뇌물이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왜 사줘? 계속 뇌물로 얘기했죠. 모니터 켜놓고 집 위치 이런 집을 어떻게 우연히 발견해서 하냐. 맞아. 아니, 그래서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거기가 우상호 의원 지역구였거든요. 우상호 의원이 동네 부동산 가서 여기 집이 잘 팔려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죠. 맞아. 매매가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랍니다. 이거 뇌물일 수밖에 없지 않냐.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샀다는 거야. 현금 주고. 이게 말이 되나? 우연히? 우연히. 윤석열이 그때 무엇을 봐줬나? 주인은 어떻게 바뀌었나?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은 윤석열을 수사해야 했다는 게 밝혀지는 청문회예요. 당시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 부산저축은행이 거의 파산을 한 거죠. 이런 불법 대출들이 쭉 일어나서 왜 중간에 예금보험공사가 조우영 수사 좀 해주세요라고 의견서까지 검찰에 냈을까? 왜냐하면 예보 입장에서는 불법 브로커들 돈을 환수를 해야 돈이 덜 나가는 거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조우영을 봐줌으로 인해서 부산저축은행 그 예금자들한테도 피해를 준 겁니다. 환수를 못했지. 예, 환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사해야지. 대장동의 출발은 윤석열이 불법 대출을 눈 감아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바뀌는 과정들도 검사들이 다 등장해요. 법률가들이 쫙 어. 등장을 하죠. 곽상도 50억 클럽도 거기서 등장하는 거. 이거 영화로 만들면 진짜 재밌을 거야. 민간 사업자들 이렇게 넘어가고 법률가들 끌어들이고 50억 클럽 생기고 그 박영수 딸도 입사시키고 곽상도 아들 입사시키고 퇴직금 엄청나게 50억 주고. 그게 어떻게 뇌물이 아니냐고, 씨발. 몸이 안 좋아서 살려고 골프 쳤다는 그 곽상도 아들. 근데 무죄가 났잖아, 그게.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서 다 파생된 사건이에요. 엄청난 돈이 굴러다니는 거지, 그때. 근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검사 출신들이에요. 이제 국조하면서 겹치기 출연하는 사람이 강백신이잖아요. 강백신. 거의 모든 사건에 등장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 강백신을 투입했더라고. 네, 반부패 1부장의 어미준, 3부장의 강백신, 중앙지검장 송경호, 윤석열 초기에 딱 인사를 했고 그 인사의 책임자는 누구였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국조는 윗선으로 올라가면 한동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투입했냐. 한동훈 딱 기다리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